네 번째, 일용직 관리. 일용직 직원하고 상용직 직원하고 구분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상용직은 어디서 인사관리, 급여관리 이 메뉴를 통해서 입력을 했고요. 일용직 관리는 일용직 관리라는 메뉴를 이용할 겁니다. 자, 그래서 서로 구분하여 관리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사원 번호도 좀 다르게 구성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겠죠. 그래서 사원 번호부터 시작해서 모든 거를 좀 분리해서 작용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등록 그리고 급여 이런 걸 계산하는 메뉴가 일용직 관리가 되겠습니다. 우선 우리 회사에는 두 사람이 들어와 있네요. 자, 1주일과 2주일이 입사되었습니다. 같은 날 입사를 했고요. 퇴사도 같은 날 했습니다. 이때 급여 형태가 시급과 1급입니다. 서로 좀 차이가 있지요? 그래서 급여가 2만원, 시급제니까 시간당 2만원, 1급이니까 하루 16만원. 이체은행도 하나는 비어 있으니까 현금으로 지급할 것이고, 이체은행이 있다 그러면 통장으로 지급을 하면 되죠. 자, 또 다른 점은 생산직 비과세 혜택을 받느냐 안 받느냐라는 건데, 생산직 비과세 혜택이 우선 일주일은 없어요. 그런 반면에 2주일은 평일 10,000원씩 비과세 혜택을 받겠답니다. 고용보험 들어와 있고요.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가입 안 된 걸로 되고요. 급여는 3월 30날 지급을 했고요. 급여 형태가 매일 지급이냐 일정 기간 지급이냐 요거에 따라서 소득세가 발생하고 발생하지 않고 요게 생성이 됩니다. 즉 매일 지급할 때 소득세가 1,000원 미만일 경우에는 소액부징수 특례를 받아요. 그래서 소득세 안 띱니다. 그런데 1,000원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일정 기간 모아서 하기 때문에 1,000원이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러면 원천징수 합니다. 그래서 그 차이를 보기 위해서 매일 지급과 일정 기간 지급의 소득세 발생 여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용직 관리 클릭. 일용직 사원 등록 클릭. 2501 일주일 입사는 2025년 3월 10일 주민등록번호 넣어주시고요. 주민등록번호 빨간색 나오면 어떡한다 그랬어요? 잘못 입력된 거니까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전자신고 하려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우편번호 가겠습니다. 돋보기 열어서 서울특별시 저는 구는 안 넣고요. 그냥 주소 칠게요. 김상 옥로 없답니다. 아, 오타. 네, 이렇게 오타 치면 안 돼요. 김인데 ging 이라고 해놔서. 자, 이렇게 해서 연지동 클릭하시고요. 이메일 주소는 없어요. 그리고 전화번호가 휴대폰 번호예요. 그래서 핸드폰 번호란에다 치겠습니다. 010-0237-1234. 아무래도 회사는 좀 더 이메일 주소나 뭐 이런 것도 받아두겠죠. 예. 부서는 영업일부. 일용직인데 직책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 직책 넣어주시고요. 고용 형태는 일용직.
그리고 급여 형태가 시급입니다. 시급. 급여 이체 구자는 카카오죠. 아, 없어요. 이체은행이 없습니다. 그럼 비워놓으시면 돼요. 그리고 급여는 2만원 치셔야 됩니다. 여기다 넣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여기다 급여란에다 쳐야 급여를 계산하실 수 있어요. 2만원. 그러면 시간당 2만원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퇴직일자 넣겠습니다. 2025년 3월 30날 퇴직하면서 그날 월급을 지급을 하나 봐요. 네, 1급을. 생산지 비과세 적용 안 한답니다. 부. 안함. 어이구, 한이라 그랬네. 안함. 고용보험은 여고요. 건강 국민연금은 안 한다 그랬으니까 그냥 빈 공간으로 두셔도 돼요. 네. 자, 다시 열어보면 이렇게 3월 10날 입사를 해서 3월 30날 퇴직을 했고요. 생산지 비과세는 안 하고 고용보험은 여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매일 지급과 근무일은 조금 있다가 여기 지급일자 등록에다가 이제 등록을 또 할 거예요. 추가 정보 탭을 눌러보면 뭐 국적, 혹시 외국인인 경우는 국적, 그리고 체류 자격 반드시 넣어 놓으셔야 돼요. 고용보험의 직종이라든가 또는 뭐 나중에 퇴사를 했을 때 이직 사유 이런 것도 넣어야 되고, 그 다음에 보험료 부과의 부호, 부과 사유, 그 다음에 일자리 안정자금에 됐는지 안 됐는지 이런 것도 다 표시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는 없으니까 그냥 기본만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2주일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2502 2주일. 자, 입사는 2025년 3월 10날 같은 날 입사했고요. 주민등록번호는 900121. 일이 6개여야지 되는데 이거 7개인데요. 네, 하나 지우겠습니다. 총 7자리예요. 뒷번호가.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 여, 1. 그러니까 4. 1이 6개, 그리고 4. 자, 우편번호는 구로구 도림로죠. 도림로. 한 칸 띄고 108. 대원 경로당으로 되어 있는데요. 네, 그러면 이렇게 누르고 구로동까지만 하면 되겠죠. 그죠? 네. 이게 이제 처음에 프로그램이 업데이트 될 때랑 약간씩 좀 다르게 적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편번호는 동일하니까 이렇게 수정할게요. 네. 잘못된 거 수정하면서 하시면 되고요. 실제로 여러분이 프로그램을 사용하실 때는 이런 일이 있을까요? 없겠죠. 네. 자, 핸드폰 번호 넣겠습니다. 010-1234 하나, 둘, 셋, 넷, 7이 7개네. 저기 4개네요. 오, 7777. 우리나라 사람들은 7을 되게 좋아하잖아요. 예. 근데 요즘에는 7보다는 8을 또 더 좋아하더라고요. 예. 무한대의 숫자랑 비슷하다. 이렇게 해갖고. 네, 7777 됐죠? 자, 부서는 영업 2부가 되겠습니다. 영업 2부. 일용직 형태가 되겠고요. 1급입니다. 급여 형태는 1급. 이체 계좌가 있습니다. 선택하겠습니다. 이체 계좌는 카카오 뱅크. 계좌번호는 236-11-5533-22. 이거는 있는 계좌는 아니에요. 제가 임의대로 만든 거니까. 자, 그리고 급여는 16만원이랍니다. 여기
급여에 16만원을 치면 시간당 단가는 2만원이 자동 세팅이 됩니다. 자, 그리고 퇴직일자는 2025년 3월 30. 비과세 적용한다고 했으니까 여기는 함으로 하셔야 돼요. 안함 이러면 안 돼요. 고용보험은 여, 그리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안 한다 그랬으니까 그냥 패스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주일과 2주일. 자, 사원을 등록을 했으니까 이제 그렇죠. 지급일자를 등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3월 30날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일용직 급여 지급일자 등록 클릭. 귀속 연월은 2025년 3월입니다. 여기를 세팅을 해 놓으시고 지급일을 설정하셔야 돼요. 이 부분을 세팅을 잘못하시면 지급일이 엉뚱한 데다가 붙을 수 있어요. 자, 되셨습니까? 지급일을 이렇게 선택을 하면 해당 귀속월에 지급일이 없습니다. 지급일 설정 버튼을 통해서 일용직 급여 지급일자를 등록하세요. 그랬으니까 우리도 네, 버튼 눌러야죠. 지급일 설정. 우선 2025년 3월 30날 출결이 3월 10날 입사해서 퇴사 3월 30날 퇴사했어요. 그래서 3월 10일부터 3월 30일까지를 출결 기간으로 보겠습니다. 2025년 3월 10일 2025년 3월 30 지급 형태는 첫 번째가 매일 지급이죠. 매일 지급. 그리고 여기다가 여러분 여기다가 쓰셔야 돼요. 안 쓰시면 나중에 얘가 매일 지급인지 일정 기간 지급인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매일 지급이라고 비고란에 기록을 하십시오. 이따가 왜 얘를 비고란에 똑같이 쳤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 더 써야 되겠죠? 일정 기간 지급이 되겠습니다. 2025년 3월 30, 2025년 3월 10일부터 2025년 3월 30일까지 이번에는 일정 기간 지급입니다. 두 번째 선택해 주시고 똑같이 이렇게 다음 칸 클릭 요거 하셔야 되겠죠? 네. 여기 지급일을 등록하다 보니까 여기 전자신고가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요. 최종 근무일을 수록하도록 전자신고 제출 요망이 변경됨에 따라 출결 기간은 신고 귀속일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설정하셔야 홈택스 전자신고가 가능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예시가 나와 있죠. 즉 귀속이 7월이고 출결 기간이 7월 1일부터 7월 30일에는 전자신고가 가능하지만 만약에 귀속이 7월인데 6월 달부터 7월 20일 이렇게 하면 전자신고가 불가능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6월 20부터 6월 30 하나 보내고 7월 1일부터 7월 22일 이렇게 두 개를 보내야 되겠죠. 그죠? 네. 자, 그러한 또 문제점이 또 생겼네요. 네. 어쨌든 전자신고 되면서 조금 바뀐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네. 확인. 되셨어요? 네. 지급일 클릭을 하시면 아이고 이렇게 아까 비고란에 기록을 안 했으면 얘가 매일 지급인지 얘가 일정 기간 지급인지 모른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지급일을 설정을 할 때는 비고란에다 얘가 매일 지급인지 일정 기간 지급인지 꼭 표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조회를 했을 때
여러분이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비고란에 기록을 함으로 인해서 1번은 매일 지급이구나. 두 번째는 일정 기간 지급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매일 지급부터 일주일을 선택을 할 거거든요. 자, 여기 매일 지급 조회. 그러면 일주일 사원과 2주일 사원이 있습니다. 이 중에 일주일이죠. 체크하시고요. 오른쪽으로 추가. 그럼 2주일도 여기다 넘기냐? 넘기시면 안 돼요. 왜? 지급 방법이 다르잖아요. 즉 급여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달리 하셔야 됩니다. 자, 일주일 넣었죠. 그러면 이번에 지급일을 바꾸겠습니다. 두 번째로 바꾸셔요. 일정 기간 지급으로 바꾸시고 조회. 그러면 일주일과 2주일이 있는데 이 중에 누구예요? 2주일이죠. 체크하시고 추가. 그럼 매일 지급은 일주일만 해당이 되는 거고 일정 기간 지급은 2주일이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용직 급여 지급일자 등록을 마쳤습니다. 상단에 있는 키를 좀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 근무시간 입력 설정이라는 거 있어요. 클릭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근무시간을 입력할 때 실제로 근무한 시간을 가지고 할 거냐 아니면 지급률별 시간 입력할 거냐. 지급률별이라는 건 우리 연장 근무하게 되면 50% 추가 지급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용하겠다 그러면 지급률별 시간 입력이고요. 대체적으로 일용직 같은 경우는 연장 근무 수당 인정 안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인정해야 되는 부분은 또 인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는데 대부분은 실근무 시간 입력으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급율별 시간 입력인 경우는 연장 근로수당 추가로 더 지급할 때 요럴 때 많이 쓰기도 해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는 실근무 시간 입력으로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상자 전월 복사라는 게 있어요. 즉 전달에 혹시 일주일이라는 사원에 대한 출결 기간이 있다. 그럼 그걸 복사해서 그대로 사용을 하겠다. 그러니까 매달 같은 날 와서 출근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열흘이나 열흘 뭐 아니면 20일 뭐 이렇게 정해놓고 다니는 사람 같은 경우는 전월 복사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다만 퇴사자인 경우에는 복사가 되지 않겠죠. 즉 우리 지금 퇴직일 놓잖아요. 그래서 퇴직일 놓은 사람들은 복사가 안 되고 아직까지도 계속 이어서 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일용직 급여 입력 및 계산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 일단 귀속은 2025년 3월이 되겠고요. 지급은 매일 지급을 먼저 하겠습니다. 조회. 그러면 이렇게 일주일 퇴사라고 나옵니다. 퇴사자. 왜냐하면 퇴직일자를 놓거든요. 그래서 퇴사자로 뜨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를 근무 시간을 00800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근무한 시간, 왜냐하면 평일은 8시간, 토요일은 2시간 해갖고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여기도 8시간 이렇게 입력하셔도 되는데 이렇게 입력하면 한참 걸리겠죠. 그래서 체크를 하시고요. 상단에 일괄 적용이라는 단추가 있습니다. 클릭. 그러면 일괄로 몇 시간을 적용할 거냐. 우선 평일 8시간 적용할게요. 00800 만약에 8시간을 평일, 토요일, 일요일 다 같이 한다. 그럼 체크하시면 돼요. 여기 체크만 하시면 돼요. 그런데 없어요. 그래서 평일만 체크하시고 언제 주기로 했어요? 2025년 3월 30날 주기로 했죠? 비과세 없습니다.
요거는 우리 여기 생산직 비과세 평일 10,000원 이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왜냐면 지금 2주일인 경우에는 16만 원 중 10,000원이 뭐가 되는 거예요? 비과세 혜택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비과세 혜택을 받느냐 안 받느냐에 따라서 또 뭐가 달라져요? 급여가 또 달라지겠죠.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적용하시고 그러면 평일만 이렇게 체크가 되면서 16만 원씩 지급이 됐어요. 그럼 토요일도 해야 되죠. 그럼 한 번 더 하시면 돼요. 일괄 적용 0020 해갖고 토요일만 이렇게 체크. 2025년 언제예요? 3월 30. 네, 적용. 제가 이렇게 깜빡깜빡 합니다. 네, 그래서 토요일 날 2시간씩 이제 추가로 근무를 했네요. 일주일 같은 경우는 총 252만 원의 부분이 그러니까 과세로 책정이 됐고요. 오른쪽으로 이렇게 보면 과세, 기타 공제 없고요. 조금 크게 해볼까요? 이렇게 됐습니다. 되셨어요? 개인정보 좀 볼게요. 과세총액은 252만 원이고요. 왜냐면 비과세가 없으니까. 정보 쪽으로 보시면 시급제고요. 2만 원씩 됐어요. 그리고 이체은행은 없습니다. 현금입니다. 21일 동안, 즉 3월 달에 출근할 시간이 요거는 평일 기준이에요. 21일. 그 중에 18일을 근무했어요. 평일 기준이 아니라 3월 10일부터 3월 30일까지겠죠? 21일 근무를 해야 되는데 그 중에 18일을 근무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산출 내역을 좀 볼게요. 산출 내역을 봤는데 얘는 없어요. 그게. 그죠? 그 다음에 급여 총액을 보면 소득세가 없거든요. 그래서 고용보험은 22,680원. 그리고 회사도 똑같이 22,680원. 그래서 차인지급액은 249만 7,320원.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끝나시면 안 돼요. 자, 체크하시고요. 여기 세액계산이라는 단추를 한 번 더 누르겠습니다. 자, 클릭하셨어요? 별다른 변화는 없지요. 그런데 사원이 여러 명일 경우 차인 지급액에서 소득세가 있는 경우에는 얘가 어떻게 돼요? 10원 단위로 잘려요. 자, 지금은 변함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항상 일용직을 계산할 때 세액 계산 꼭 해주셔야 됩니다. 산출 내역 네, 눌러보세요. 눌러보면 양식 만들고 파일 열기 동영상 매뉴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일일이 입력할 수 없잖아요. 많은 거 100명 정도 돼요. 그럼 이거 일일이 다 칠 수 없잖아요. 이럴 경우에 엑셀에서 업로드 시킬 때 양식을 만들어서 거기서 계산해 갖고 불러낼 때 그럴 때 세액 계산 꼭 눌러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하시고 대상자를 추가한다라는 거는 지금 여기서 계산을 했죠. 눌러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일용직 사원 등록하는 거 있죠. 그 중에 내가 2주일을 더 추가로 하겠다. 그럼 이렇게 2주일 추가됩니다. 자, 그런데 얘는 삭제할게요. 지금 여기서 안 돼요, 여러분. 여기서 지금 삭제가 안 되죠. 어디 가서 하느냐? 여기 일용직 급여 지급일자 등록에서 삭제해야 됩니다. 클릭.
그리고 조회를 하면 매일 지급에서 조회를 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여기 2주일은 해당이 안 되니까 삭제. 네, 삭제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 조회 버튼 누르면 다시 삭제됐어요. 대상자까지 놓고요. 이번에는 두 번째 거 부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아까는 소득세 안 나왔죠? 자, 전체 체크하시고요. 일괄 적용 8시간 가겠습니다. 평일 0330. 그런데 만원씩, 평일 만원씩 비과세 혜택을 한다 그랬죠? 만원. 그러면 적용하시겠습니까? 예. 여기 비과세 신고분에 15만원 보이십니까? 15일치. 자, 그리고 체크하고 한 번 더 해야 되죠. 토요일 날도 2시간 근무했습니다. 자, 일괄 적용 00200 토요일 체크 2025년 3월 30. 이때는 비과세 신고분이 없어요. 즉 비과세가 없습니다. 적용. 그러니까 밥값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왜? 자, 2시간 근무했는데 16만원입니다. 이유는? 그렇죠. 1급이잖아요. 8시간을 근무하든 2시간을 근무하든 하루치를 주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가 발생했냐면요. 소득세가 발생이 됐습니다. 즉 만원씩은 계속 저기고요. 토요일날은 만원 공제 안 됩니다. 평일만 해당한다 그랬으니까. 그리고 이렇게 소득세가 발생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볼 때 하는 거고요. 여기 잠깐만요. 네, 세액 계산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세액 계산 항상 세액 계산 해주셔야 돼요. 여기 바뀐 거 혹시 아까 얼마가 되었는지 제가 보질 않아 갖고 예. 네, 여기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소득세가 4,860원 발생됐고 480원에 지방소득세가 떼고 주면 됩니다. 그리고 카카오뱅크로 넘겨주시면 되겠고요. 21일 중 18일 근무했습니다. 자, 그러면 급여 명세서는 어떻게 되어 있나 좀 봐야 되겠죠? 일용직도 급여 명세서 줘야 되잖아요. 그죠? 급여 대장도 있고. 그런데 여기 급여 관리에 상용직에 대한 급여 대장, 급여 명세 여기서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일용직에서 다 처리하는 겁니다. 일용직 여기 급여 입력 및 계산에서 일단 2주일 거를 좀 보겠습니다. 체크하시고 상단에 인쇄 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그러면 급여 대장이 있고요. 과세랑 비과세를 표시해서 대장을 출력할 수도 있고요. 근로내역 확인서, 개인별 급여 명세서, 산출 내역 이런 것들을 뽑아낼 수 있습니다. 우선 급여 대장 출력으로 볼게요. 미리 보기 하시면 이렇게 생겼고요. 여기 영수인 넣는 부분 있습니다. 여기에 영수인 넣어 주셔야 돼요. 그리고 결제란을 넣고 싶다. 그러면 자세히 보기 눌러서 여기 인쇄함 다시 미리 보기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결제란이 보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셔서 여기 영수인. 그런데 지금 누구만 나왔어요? 2주일만 나왔습니다. 명세서 한번 볼게요. 네, 개인별 급여 명세서 미리 보기
개인별 급여명세서 이렇게 처리가 되었습니다. 총 18일 126시간이란 얘기예요. 이거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간 같은 거 표현해 갖고 여기 세부 항목 표시 보시면 이렇게 그래서 어떤 부분을 보느냐에 따라서 달리 보일 수 있다라는 거죠. 예. 자, 이렇게 해서 일용직 급여 입력. 그러면 이번에는 매일 지급 한번 볼까요? 네. 매일 지급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안 봤으니까. 네. 체크하시고 인쇄 버튼. 이번에는 과세 비과세 표시해서 볼까요? 아, 여기는 없는데. 아, 여기서 보면 안 되는데. 아까 저기서 봤어야 되는데. 아, 네, 이걸로 그냥 볼게요. 네. 어차피 보는 거는 똑같으니까. 과세총액, 비과세총액. 그런데 여기는 과세총액밖에 없죠. 그래서 과세총액에 나오는 거예요. 영수인 하시면 되고 소득세 없었죠. 지방소득세 없었고요. 네. 이런 차이를 보기 위해서 매일 지급과 일정 기간 지급으로 나누어서 입력을 해 봤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오실 데이터 백업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그아웃.